내가 주체가 되어야 된다. 관점을 바꿔가지고 보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이제 자꾸 좀 확대가 되고요. 최근에 정말 고령화라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죠. 이제 참 그 은퇴 후에 뭐를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 모신 분은 한국무역협회에서 30년간 근무하시고 정식 은퇴를 하시고 은퇴 이후에 더 바쁘신 분이죠. 아이고. 맞죠? 예. 맞죠. 김학서 작가님이신데, 김학서 작가님이 올해 66세십니다. 66세인데, 피부가 너무 좋으시고, 예. 마이너스 한 10년 되시는 것 같아요. 55세 되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김학서 작가님을 모셨다는 얘기는, 최근에,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이런 그 책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은퇴자들이 있고, 또 예비 은퇴자가 있고, 또 미래의 은퇴를 대비하는 사람도 있고, 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본인이 은퇴 이후에 여러 가지 경험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이 책으로 담았어요. 최근에 나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며칠이나 됐습니까? 지금 한 3주 정도 됐어요. 3주. 따끈따끈하네. 네. 뜨거운데요. 정말 뜨겁네요. 뜨겁네요. 뜨겁네. 예. 그래서 이런 책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모셨는데, 무역협회에서 30년 동안 근무하셨고, 퇴직 후에 또 강원대에서 국제통상학과에서 겸임교수로도 활동하시고, 각종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그 얘기를 좀 이렇게 직접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또 이렇게 많은 유튜버를 보시는 분들한테. 예. 반갑습니다. 저 김학서라고 그럽니다. 예. 오늘 황따TV에서 이렇게 뵈니까 상당히 반갑고 즐겁고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이 은퇴를 한 게 지금 이제 6년이 됐습니다. 제가 2014년도 4월 달에 했으니까, 이제 6년 2개월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은퇴를 하고 나서 더 바쁘고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은퇴 전보다도, 이렇게 재직보다도 은퇴 후에 더 바쁘신 분. 네, 그래서 그때는 조금 이제 어차피 조직 내에서 직장 생활을 하니까 아무래도 그 틀에 박히고 내가 많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나 이제 역할이 좀 한정되는데, 이제 은퇴를 하고 나니까 어떻게 보면 할 일이 하나도 없을 수 있지만, 그렇죠. 은퇴하면 할 일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죠. 찾게 되면은 엄청 많더라고요. 아하, 여기 포인트가 있네. 그거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사실, 제가 이 책을 만든 것도, 이제 처음에 은퇴를 하고 나니까 주위에 대부분 이제 퇴직을 한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분들 말씀이,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이제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조금은 좀 화가 나더라고요. 왜 은퇴를 하면 할 일이 없냔 말이야? 그래서 아니다. 은퇴를 하고도 얼마든지 할 일이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그거 직접 내가 띄워서 보여줘야지 누구도 저 사람이 은퇴라고도 저런 걸 하니까 나도 은퇴라고도 저런 걸 할 수 있구나 생각도 안 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아유,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제가 한 6년 동안 계속 쭉 했지만 한 1년 반 정도 이제 그 관련된 글을 좀 정리를 해서 써가지고 그거를 이제 책자 형태로 이번에 발간을 한 겁니다. 정말 이게 왜냐면은 이런 은퇴에 관련된 서적은 사실 많아요. 네네. 엄청 많습니다. 네네. 엄청 많은데 이렇게 적절한 본인이 6년 동안을 직접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느낀 것들을 직접 적으신 거잖아요. 네네, 만드신 그렇죠.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은퇴학도 있고 은퇴에 대한 이런 가이드가 되는 이런 책들이 많은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는 정말 이게 직접 뛰신 땀 냄새가 나는 책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정말 제가 다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 활동을 했고 생각을 했고 이런 것들을 모아서 그 글을 썼고 책으로 한 권 만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은퇴 이후에 더 바빠졌다. 네, 아까는 은퇴하면은 할 일이 없다는 건데 은퇴 이후에 더 바빠지는 거죠. 그렇죠. 그게 있나요? 비법이 있나요? 이렇게? 비법은 이제 그 부분은 비법이라기보다는 비법은 아니고 비법은 아니고 어떤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관점의 차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뭐 저 포함해서 그 조직에서 생활하던 사람은 그 조직에서 요구하는 거를 하는 게 상당히 익숙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그렇게 하는데 익숙해 있는데 갑자기 퇴직을 하게 되면은 조직에서 원하는 게, 뭐 조직 자체가 없으니까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도대체 뭘 해야 되지? 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공황 상태가 되더란 말이죠. 아, 공황 상태. 네, 그리고 공황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거 나 뭐 해야 되는 거야? 이거 할 일도 없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고민만 하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아니다. 그거는 내가 주체가 되어야 된다. 내가 중심이 돼야 된다. 내가 중심이고 내가 주체가 돼야 된다. 근데 그렇게 관점을 바꿔가지고 보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이제 자꾸 좀 확대가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자기가 그동안 했던 경험이라든가 지혜라든가 노하우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하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우선 이제 30년 동안 이제 무역협회에서 이제 많은 이제 무역 현장에 대한 뭐 데이터도 보기도 하고 또 그런 지도도 하게 되고 컨설트도 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일들이 활용돼서 되면 더 좋겠다. 그런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퇴직 후에 저도 그 남들처럼 고민을 했는데 그 퇴직을 하고서 보니까 한 일주일 정도 제가 집에 있었어요. 아, 퇴직 후에 일주일 정도 이제 정말 그 소파에 앉아가지고 할 일 없이 삼식이 TV만 보고 있었던 게 전 딱 일주일입니다. 딱 일주일. 근데 도저히 못 찾겠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니구나, 이거는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때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했던 거는 제가 관련된 분야의 그 교육을 하는 거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교육을 제가 2가지를 받았는데, 그 이제 무역협회에서 그 FTA 컨설팅, 컨설턴트를 좀 이렇게, 양성하는 교육 과정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서울 그 산업진흥원이라는 데서 그 창업 컨설턴트를 양성하는 과정을 2개 다 한 1개월씩 그런 과정을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거를 이제 시차별로 하나는 5월, 하나는 6월, 2014년 얘기죠. 그거를 이제 교육을 받고 나서. 본인이 가서 수업을 직접 교육을 들었어요. 교육을 듣는 거지. 교육을 한 달, 2달을 들은 거죠. 듣고 나서 보니까 이제 사실은 무역 관련된 거는 제가 기왕에 알고 있었던 거니까 이제 그냥 반복 학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새로웠던 거는 그 창업 컨설턴트 관련된 거는 제가 좀 처음 접하는 거니까 조금은 좀 생소했지만 상당히 호기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 2가지 교육을 받고 난 후에 계속해서 이제 관련된 데서 뭘 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이제 계속 찾아보고, 그 비슷한 뭔가가 이제 공고가 뜨고 그러면은 자꾸 어플라이를 했습니다. 제가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했더니 대부분 다 알았습니다. 이제 연락이 안 오고. 좋은 기회이지만 시간이 다음에 한 번 더 좋은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무역협회에서 수출 전문위원을 좀 한번 해보면 좋겠다 하는 거는 마침 제가 이제 원래 거기를 다녀서 그런 게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어떻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강원 지역에 있는 그 수출업체들한테 좀 수출 상담이나 자문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에 대한 일을 해볼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요. 그거 한번 해봐야죠. 해가지고 그 일을 이제 좀 한 3년 정도 했고요. 제가 아는 건 이제 주로 이제 수출이나 무역 쪽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런 데 관련된 이야기를 좀 물어보면은 답변을 해주고 하는 일들을,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거는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본래 있었던 건 아니고 본인이 찾아간 거잖아요. 내가 수업도 들어보고, 그렇지가 않으면은 누구도 안 불러준다. 불러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내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쫓아가야지 그쪽에서 오케이 하는 거지. 그쪽에서 먼저 불러가지고 내가 오케이 하는 경우는 없어요. 이게 제 주변에도 사실 대기업에 임원으로 마친 사람, 그 다음에 공무원도 고위직 공무원으로 마친 사람,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냥 일이 끝나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거예요. 직접 본인이 수업도 들어보기도 하고, 또 가서 얘기도 듣기도 하고, 또 계속 이제 떨어져도 계속 오프라인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떨어져도.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책에도 어디가 그거 써놨는데, 그게 만약에 1년에 하나씩 모으면은 5년이면 5개예요. 맞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게 10군데에서 하나만 돼도
한 해에 1년에 하나씩 5년이면 5군데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걸 이제 정기적으로 계속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파트타임으로라고 하고 경우도 있고 한데 어차피 그 퇴직을 하고 나서 정확하게 뭐 이 고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마 그렇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자기가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게 아닌 한에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봐서 뭐 그쪽에서 회신이 안 온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전혀 없고 그저 10개 중에 하나 와. 그러면 됐어. 올해 하고 내년에 2개, 그다음에 3년째 3개, 5, 그럼 지금 5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은 어차피 아무것도 안 하나 뭘 하나 시간은 똑같이 지나간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뭔가 하는 사람은 5년 있다 5가지를 뭔가 한 거고 아무것도 안 하고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도 안 하고서 5년을 지난 거예요. 남이 불러주는 건 없다. 예. 내가 찾아간다. 예. 요게 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또 본인이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잠깐 보니까 뭐 대학원도 가시고 네. 또 뭐 자격증에 도전도 한번 해보고 뭐 이게 따서 대학원 가서 내 이 나이에 뭘 할 거냐도 생각했고 자격증 따서 이게 뭐 알아주지도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마음의 갈등도 좀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뭐 그런 마음은 솔직히 있었죠. 누구나 다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뭐 지금 제가 따가지고 정상적으로 그 자격증으로 인해서 직업을 찾는다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단지 도전을 한 거는 나이가 좀 들었다 하더라도 성취감을 얻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야, 이거 내가 나이 들었다고 이거 못하고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는 부분을 내 스스로도 좀 이렇게 그거에 대한 어떤 만족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다른 젊은 친구들한테도 야, 나이 든 사람도 저분도 하시는데 이거 못할 게 뭐 있어? 그런 생각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고 한번 도전을 했던 거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대학원도 다니셨고. 예, 대학원도 제가 대학원도 60세 이후에는 예, 그게 2014년도에 입학을 했으니까 이제 우리 한국 나이로 60살에 입학을 해서 2년 반 했으니까 63살에 졸업을 아주 완전히 했습니다. 완전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직접 찾아가서 뭔가 이렇게 일을 만들어내는 거, 일을 만들어내는 이런 부분 하나 있고, 그렇게 하면서도 어떤 내가 그냥 그대로 이렇게 머무를 수는 없다. 그렇죠. 그래서 뭐 대학원도 다니기도 하고, 뭐 또 대학원 나와서 뭐 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주변에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뭐 써먹을 것도 아닐 건데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건데 자격증도 이렇게 돈도 하고 이것이 나 자신의 어떤 힘을 주는 그런 역할이 그런 역할이 컸었고요. 그 말씀하시니 이제 사실은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한 번 아니면 대학원을 다닐 때 그때 이제 방통대에 대학원도 있지만 대학 과정이 있거든요. 학부 과정. 학부 과정에 중국어 과정이 있어요. 거기 교수님이 이제 내가 이제 무역협회 상해 지부장을 했으니까 거기 잘할 거 아니냐. 이제 자기네가 지역 탐방 코너라는 게 있어요. 한 20분 정도 그 지역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원을 다닐 때 교수님이 한번 이거를 좀 우리 선생님이 한번 좀 소개를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나 그때 유튜브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강의를 이제 그분 강의 시간에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나더러 이렇게 보면서, TV 거기 나오던데 그러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보여주는. 그래서, 나중에 생각하니까 이제 그거예요. 그때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상해 관련된 상해 가볼 때 기억할 만한 곳 이런 거를 쭉 한번 한 20분 정도 얘기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해서 이제 했더니만 이제 그걸 보고 제가 이제 아시는 분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그걸 보고서 그거 있었다고 그래서 그랬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마 유효기간이 3년이래요. 3년이 지났는데 한번 다시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선생님한테. 이걸 좀 수정본을 좀 다시 좀 찍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아마 작년 봄인가? 다시 한번 상해 관련된 거를 찍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상해를 떠난 지 조금 좀 오래돼가지고 이제 구문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는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옛날에 있었던 경험,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자료 이런 걸 찾아가지고 다시 한번 찍었던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대학원을 다닌 거는 이제 그거 한번 써본 것 같다는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본인의
본인에 대한 도전이죠, 사실은. 네네. 그렇죠. 다른 게 아니라 그렇죠.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예. 그거 한다고 해서 뭐 특별히 아닌데 본인에 대한 어떤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이런 책을 내게 되는 예,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책이 그냥 네.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예, 예. 뭐 저도 책을 써봤지만 뭐 여기저기 좋은 말 갖다 붙여서 쓰는 책도 이 세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게 그렇죠. 아니고 실제 체험하시고 했던 건 내용들을 하신 거고, 일이라는 것은 남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찾아서 하는 게 은퇴자의 그렇죠. 가장 핵심이다. 그게 그렇습니다. 가장 포인트잖아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네. 또 그것이 이 책의 포인트고.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멘트고. 뭐 스스로 찾지 않으면 누구도 그거에 대한 답을 주지는 않는다는 게 사실 지금 현재 유튜브를 보고 있는 많은 분들 중에 은퇴를 임박한 사람도 있고, 네. 이미 은퇴를 해서 벌써 한두 해를 벌써 지나고 해서 이렇게 나른하게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40대가 앞으로 내가 50대, 60대 되면 어떨 거냐,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분도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직장에서 뭘 준비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그죠? 네, 네. 그렇다고 해서 뭐 모든 걸 준비해서 나올 수 있는 입장은 못 되고, 근데 나왔을 때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을 찾으면 얼마든지 있다. 그렇죠. 그런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예, 예. 지금 그래서 이제 그 말씀하신 게 사실은 뭐 퇴직을 하기 전에 직장이나 조직에 있을 때는 뭐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거의 준비 안 됩니다. 안 되죠. 제 경험은 생각만 참 들었다. 많은 것들을 이 머리를 스쳐는 지나가는데 이게 구체화는 안 되는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구체화는 안 된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도 제가 이제 그거를 그 조직 내에 있을 때는 절대로 사후적인 준비를 한다고 하는 거는 좀 너무 무리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만약에 한다면은 차라리 본인이 준비하지 말고 먼저 지나간 선배라든가 전임자들이 그런 활동을 했으면은 그 얘기를 듣는 게 오케이. 훨씬 더 그 본인이 준비를 하는데 효과적일 게 아닌가 오케이. 하는 것도 요 책의 오늘 이 유튜브 내용이 네. 보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얻을 것 같아요. 예, 이런 얘기를 한번 먼저 들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 부분. 예, 맞아요. 이제 그거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이제 그런 방법들을 제가 실천했던 거, 그 다음에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 적어놨던 게 이 책이었는데, 사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지금, 은퇴를 하고 나서, 또 그 다음에 이제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될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튼 은퇴를 앞두시거나 또 은퇴를 해서 좀 현재 무료하게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 또 요 책입니다, 책. 이렇게 좀 가까이 볼까요? 이렇게 가까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이런 책을 한번 이렇게 보고, 지금 각 서점에 다 있죠? 네, 이거 예, 뭐 지금 있고. 저 교보문고에는 아마 지금 깔려있는 예, 걸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또 책을 보면서 상당히 그 존경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아, 개인적으로 보면은. 여기 그 김학서 작가님은 아들이 둘이 있는데, 자식이 아들이 둘이 있는데, 부자 독서 토론회를 간다고 그래요. 사실 아버지하고 아들의 관계가 비묘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요 부분도 있고, 또 하나 되는 게, 또 그 둘째 아들이 또 결혼을 했는데, 사돈집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사돈이 있는데, 사돈들과의 또 단합대도 갖고, 아주 그 쉽지 않은 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쉽지 않은 걸 하는 것 같아서, 정말 그 존경스럽고, 이게 모든 사람들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 그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존경스럽지는 않고요. 어차피 이제 그 부분은 저도 그걸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을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해봤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첫 번째로 이 아들들하고 그 부자 독서 토론회라는 거를 만들었던 거는 좀 전에 이제 우리 사회자분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 둘째 아이가 결혼을 하면서 어차피 이제 그 아이는 그 생활 공간이 이제 우리 부모나 자기 형하고는 이제 떨어져 있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그래도 여태까지 같이 있었는데 뭐 늘상은 아니지만 뭐 정기적으로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만나는 그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고민을 하다가 책을 한번 읽고 얘기하는 거를 하면은 그냥 핑계거리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을 내가 스스로 생각하면서 정리를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우리 그 한 달에 한 번씩 그 책 읽고 뭐 이렇게 밥 먹고 이렇게 하자. 2시간 책 읽고 그다음에 끝나기 전이나 시작하기 전에 밥을 먹는 거로 하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아이들이 흔쾌히 예, 중요한 것은 흔쾌히입니다. 흔쾌히 오케이 하더라고요. 많은 아들들이 아버지가 여기 제안했을 때 그냥 도망가는 사람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내용을 제가 그 은퇴비엔드에다가 적어 놨더니 그 많은 분들의 반응이 그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니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 어떻게 30살 넘고 머리 다 큰 애들을 끌어다 앉혀서 하는 게 가능합니까?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닙니다. 그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얘기를 해보면 훨씬 더 듣는 게 많고 배울 게 저도 배웁니다. 이런 걸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그거를 시작한 지가 이제 2018년도 6월 달부터 결혼을 하고 한 2달인가 후부터 했으니까 지금 한 1년 반 정도. 아이고, 훌륭합니다. 예. 그 계속해서 이제 하고 그 밴드의 누군가가 그거 정말 너무 좋은 가풍이다. 손자들까지 갔으면 좋겠다 응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진짜 맞네. 다음주에는 저도 그게 그 손자들까지도 갈 수 있도록 한번 아이들한테 잘 좀 요청을 하려고 그럽니다. 예. 우리 한국 사회에 최고의 가정의 모습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최고의. 이 또 결혼하게 되면은 사돈지간도 이렇게 멀어지기도 쉽고 또 사소한 거 가지고 부딪히기도 쉬운데 또 사돈들하고도 좋은 만남을 갖고 계신다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그 부분도 이제 사실은 그 사돈지간은 그 불가원이라고 그래서 불가근. 네, 뭐 멀리도 가까이도 하지 말아라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전통적인 관점에서의 그 사돈 관계였던 거로 보고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하는 게 맞다 하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기왕에 아이들 때문에 맺어진 인연이란 말이죠. 그렇죠. 결혼을 했기 때문에 만난 거지. 그렇지 않으면 뭐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소중한 인연이고 또 하나는 이제 결국은 뭐 아이들하고 관계없이 저희들 부모들이니까 상당히 이제 연배가 됐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구태여 새롭게 아니면 뭐 기왕에 알던 분들도 헤어지지만 어차피 아이들로 인해서 맺어진 인연이면 그거를 더 발전시키면 더 좋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생각이 들어서 우리 그 사돈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거 지금 아이들끼리 이렇게 시집장 가가지고 우리가 사돈이 됐는데 그렇죠. 기왕이면 우리끼리도 즐겁게 재밌게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점심도 하고 뭐 저녁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 얼마나 좋겠냐. 그랬더니 그것도 마찬가지로 좋습니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건 뭐 이제 분기별로 저희들 계속 만나고 있어요. 대단하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우리 사돈 댁이 그 양평에 조금 근사하더라고요. 집이 넓고 그래서 거기를 가서 좀 신세도 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박수 이대만 박수 한번 치고. 이제 앞으로 올해가 이제 만 65세 정도 되신 거죠? 만 65세인데 요새 100세 시대라고 한단 말이에요. 100세 시대. 그렇죠. 또 어떤 사람 120도 얘기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00세 시대에서 그렇게 되면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은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글쎄, 그렇게 따지면 또 많이 남은 거예요. 또 3분의 1은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 이렇게 한 거죠. 예를 들면은. 그래서 뭐 대략 그렇게 되는 건데 앞으로 여러 가지로 계획도 있을 수도 있고 계획은 없었지만 갑자기 또 뭔가를 해야 되겠다 용기도 생길 수 있고 막 그럴 것 같아요. 이제 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실은 뭐 이제 작년 말까지는 어떻든 뭐 일을 했어요. 근데 일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직장의 연장선상이었어요. 그렇죠. 왜냐면 뭐 어딘가 이제 상담을 한다고 해도 어딘가 소속돼 가지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금년부터는 아니면 이제 작년에 이제 더 이상 일을 하면 그만할까 이제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마침 이제 여기 제가 어디 인사말인가 어딘가에도 한번 썼는데 어느 교수분이 아마 95세가 되신 분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상당히 후회되는 게 있다고 글을 어디다 써놓으신 거예요. 95세 때 생각하는데 본인의 후회. 본인이 제일 후회되는 게 뭐냐고 했더니만 65세가 됐는데 뭐 특별하게 이젠 뭐 살 만큼 살았어. 나이도 막 됐고. 나이도 들고서 더 이상 뭐 내가 할 거 없어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데 이제 막상 95세까지 30년을 더 30년을 30년. 더 사시고 나서 그때를
그 30년 전을 되돌아보니까 그게 너무 아깝다, 그 시간이. 그게 내 아주 패착이었다. 네,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하는 거를 그분이 어딘가 글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보면서 머리를 띵 맞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이제 손을 놓을까 했는데 저번 보니까 아니네. 이게 뭘 해야 되겠어. 근데 그렇게 해서 사실은 제가, 그러면 뭐 이제 올해부터는 글을 한번 써보자. 예. 책을 한번 써봐서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한번 도전해보겠다. 도전. 네, 이게 도전을 하겠다고 해서 이제 이 책이 사실은 나온 거고요. 예. 물론 이제 이 원고는 뭐 그전부터 조금씩 그 써놨던 거를, 편집 내지 정리를 했으니까 조금은 수월했던 거고. 그 다음에 정말로 그 목표는 이거 이외에 두 번째 책을 바로 한번 좀 쓰고 싶어요. 그것도 새로운 도전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것도 주제를, 저는 뭐 사실은 이제 젊은 친구들이나 나이 많은 사람들, 결국은 이제 이게 지금 뭐 코로나 사태가 와가지고 이제 직장에서도 많은 분이 강퇴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 포함해서 아니면 지금 이제 뭐 AI라든가 뭐 산업혁명 이러면서 결국 조직에서 생활하는 것보다는 아마 개인적으로 무슨 직업을 찾는 부분이 훨씬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평생 직장은 없다. 네, 그래서 평생 직업으로 가야 된다. 직업으로 가야지 이건 직장은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부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가 한 3, 4개월 되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이것들이 더 많이 바뀌고 해서 그 일 자체의 그 패러다임도 바뀔 거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개인이 스스로 자기가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어느 조직에서도 당신을 케어하지 않을 거다 하는 측면에서 모든 걸 이제는 스스로가 좀 주체가 돼가지고 준비를 하고, 물론 이제 조직 생활할 때도 그렇게 준비를 한 사람하고 그냥 끌려가서 한 사람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준비를 뭔가를 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좀 글로 적어서 좀 책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 새로운 도전이네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 그래서 이제 그 대상을 지금 뭐 저하고 비슷한 연배의 그 은퇴 예정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젊은 친구들이 할 것인지 이 대상 자체는 제가 아직 확실치 않은데 방향 자체는 그 개개인들이 스스로가 준비를 해서 프로가 되라 하는 쪽에 개개인들이 스스로가 준비해서 프로가 되라. 프로가 되라. 스스로가. 오늘 그 작가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내가 계속 이렇게 피부를 바라보고 있어요. 피부를 바라보는데 피부가 아주 뽀송뽀송합니다. 이게 65세, 66세, 얼마 있으면 7자 들어가는 데인데 이게 갖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 아까 작가님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또 걷고 뭐 이런 왜냐면 그런 몸이 또 건강해야 이런 또 도전도 한단 말이에요. 건강하고 일하고 그다음에 그 여가 생활 요거를 좀 균형을 맞춰야지만 될 거라는 건강, 일 그다음에 여가 생활 세 세 가지를 뭐 3대 3대 3이 될지 4대 4대 2가 될지 그거는 이제 그 개개인의 성향이나 특성에서 맞춰서 이제 해야 될 거지만 그런 균형적인 삶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균형적인 삶. 아무튼 오늘 그 황딱 TV에서 정말 이게 그 평생 청년, 젊다고만 청년이 아니거든요. 그 푸르청 나이년이거든요. 마음이 푸른 사람이면은 청년인 거죠. 그래서 65세 청년도 있고 75세 청년도 있고 95세 청년도 있습니다. 우리 김학서 작가님께서는 105세 청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오늘 그 황딱TV 딱 좋으신 분을 만났어요. 딱 좋으신 황딱TV입니다. 딱 황딱입니다. 희망을 주는 황딱TV, 용기를 주는 황딱TV. 화이팅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하시죠. 희망을 주는 황딱TV, 용기를 주는 황딱TV. 화이팅!